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박용환 원장의 한의학 이야기 4월 25일 시간입니다. 날씨가 원장님 네. 진짜 그야말로 오락가락이에요. 네네. 추웠다 더웠다 네. 비가 왔다 갰다 하는데 사실 요즘 평년보다 좀 낮은 기온이어가지고 봄은 뭐 없는 것 같고 네. 이러다가 아마 곧 갑자기 네, 더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되면 아휴 다이어트를 좀 할 걸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럼요. 네. 사실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라고 하는 얘기는 네. 다이어트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급하게라도 실시해야 되시는 분들이 예. 꽤 많으시죠. 이분 저분한테 여쭤보았더니 네. 4,580만 명 정도가 관심 있는 다이어트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박용환 원장님과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보통 요즘은 다이어트를 미용 목적으로들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런데 한방에서는 네. 물론 미용 목적 그리고 네. 어떤 필요성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원래 다이어트의 그 정의라는 것이 식단을 조절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자는 것에서 출발한 거였고 네. 최근 뭐 10, 20년 사이에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드셨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노출을 위한다 하더라도 겨울이나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정상이죠. 네. 그렇지만 요즘 미용 목적이다 보니까 워낙 급하게 단기간에 네.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살을 빼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이 요즘의 다이어트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물론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단기간에 감량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식사량만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네. 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렇겠죠.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에서는 내장을 더 건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순한 식이 조절만으로 인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네. 덜 힘들게 그러니까 편하게 좀 다이어트를 하거나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만을 조금 줄이게 되는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짜여져 있고요. 네. 거기다가 요즘 뭐 일일 일식이니 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원래 한의학에서 다 파생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단식법들이나 해독하는 방법들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들을 약간 방법을 달리한 것들이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한방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원장님을 찾아가면 네. 무슨 검사를 합니까? 체중 뭐 일단 제일 당연히 되고요. 여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체중이시니까 네. 체중과 체중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체지방이라고 체지방. 하죠. 내 몸에서 체중이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중에서 내 몸의 지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 생각보다 그 운동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서 그 살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목표량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죠.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요. 근육량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그 같은 체중인데도 사람이 더 커 무게가 보이니까 더 나가고 무게도 나가고 커 보여요. 커 보여요.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네, 근데 이제 잘 빠지는 것은 오히려 물살이신 분들이 더 잘 빠지긴 하시겠죠. 물살이면 근육이 없고 네. 그냥 지방 함량이 더 네네. 높은 어떤 검사들 몇 단계 뭐 이런 거 있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체중 검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체중 검사 중에서도 체지방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네. 뭐 혈압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검사들과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 검사라고 해서 예.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 뭘 하시죠? 많은 먹죠. 여자분들이 이제 폭식하시거든요. 먹으면 좀 해결되는 듯한 네. 그랬다가 저녁에 너무 배가 더부룩하거나 네, 후회하죠. 다음날 아침에 부은 것 같거나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확 더 받죠. 더 받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쨌든 모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네. 가장 간편한 방법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네. 하고 네. 그다음에 기운이나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은 전수조사고 그 다음 단계로 한의학적인 방법에 망문문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다음에 운동량이라든지 식사 습관 그다음에 식사 습관 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먹는지 어떤 종류를 먹는지를 다양하게 체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진맥을 해서 내장의 오장육부의 상태가 어떻게 이 사람이 돌아가는지를 네. 체크를 한 다음에
내장기들의 그 리듬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드리죠. 네, 한방 다이어트가 그 리모델링 수준인 줄 알았더니 네.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재건축 수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내장이 건강해져야 다이어트가 더 수월하게 된다는 얘기가 네, 참 맞습니다. 와닿는데요. 원장님 이 한방 다이어트를 오늘 네. 소개해 주실 게 해독 다이어트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떤 해독인가요?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해독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통은 7가지 정도로 해독 기관들을 나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음식물들이나 우리가 밖에서 받아들이는 공기 뭐 이런 것들을 몸에서 들인 다음에 네. 에너지로 쓰고 남은 노폐물들을 어떤 식으로 없앨까 하는 데에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가장 떠오르는 해독 기관이 위장, 장이죠. 네, 장. 그러니까 대장에서 이 대변이 원활하게 나가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네. 당연히 신장, 방광 전에 신장에서 걸러내니까 아. 신장, 그러니까 똥과 오줌, 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아주 그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대장, 신장, 그리고 우리 몸에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폐기관, 네. 그다음에 이것들과 연관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피부, 네. 피부에서 땀이 배출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땀이 배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액과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해독 기관을 총괄하는 시스템인 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되느냐를 조절하는 것이 해독의 방법입니다. 네. 그 중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의원에서는 한약이나 그 외에 그 예를 들면 땀을 잘 분비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먹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독을 하는 방법 중에서 네. 간과 장, 림프, 혈액들을 그리고 신장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중에서 예. 일시적으로 식사를 차단을 하게 되면 몸에서 전쟁 상태라고 몸은 생각을 해요. 예, 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책 중에 방법이 바로 해독이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몸의 그 대표적인 해독 기관들이 네. 순환이 잘 되고 기능을 제대로 해야 살이 빠진다 네. 그 얘기시군요. 근데 원장님은 이제 네. 모든 거를 체질로 막 이렇게 한방이라고 하면 체질로 구분하는 건 옳지도 않고 좋은 얘기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참 잘 먹는데도 먹는 네. 만큼 살이 안 찌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만 먹어도 네. 몸이 붓고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동물들을 보더라도 코끼리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채식주의자 네, 코끼리도 한다고 해도 예. 그 코끼리가 절대 날씬해지진 않고요. 예. 학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덩치가 커지지는 않듯이 네.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 품부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하는데, 타고난 어떤 것의 일정한 범위를 확 뒤바꾸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살이 쪘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인풋이 많기 때문에 찌는 거고요. 내가 먹는 것이 적은데도 살이 찐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첫째 대사가 안 된다든지, 먹었는데 나가는 것이 적으면 네. 쌓여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해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두 번째가 이 문제입니다.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어서 헛살이 찌는 거죠. 네. 그래서 붓거나 내가 부은 살이 다시 살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물살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단순한 물살은 그냥 조금 지방이 있는 탱탱한 살이라면 네. 진짜 물살은 이게 늘어지는 예. 그러신 분들은 너무 요요가 많이 왔거나 내가 대사가 안 돼서 내 지방 그 독소가 지방으로 전환돼서 몸 겉에 피하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제로 내가 먹는 게 적지만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먹는데 왜 살이 안 쪄? 그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건강 그것으로 상태가 인하거나, 대사가 잘 되거나, 되거나 뭔가 순환이 잘 되거나 해독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원인들이 허살이라는 것은 내 영양분이 거기까지 전달 안 되고 네. 의미 없는 이제 살들인 그렇죠. 거죠. 저희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냥 네, 살인 네. 거죠.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몇 네. 킬로그램까지 감량을 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많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몇 킬로그램이라는 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네. 우선 그 감량하신 분들 전후 사진을 보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경각심도 좀 가지시고 또 어떤 희망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네, 중년 여성분이신데 네. 뭐 보시다시피 옆구리살이나 이제 뒷구리살. 이 정도면 뒷구리라고 하죠. 예. 이 정도면 앞모습도 조금 유추는 예상이 되시겠지만 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어느 정도 감량과 예, 아주 라인, 날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허리 라인이 예. 이렇게 들어간 예,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라인 쪽을 좀 정리를 한 거죠. 네. 앞모습도 보시면 복부가 아. 위로 이제 업 되시거나 예. 옆구리에 보면은 날씬해지신 것을 보실 수 네,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사진을 보니까요. 네. 팔을 보니까 그렇게 뚱뚱하시다기보다는 네, 복부 아주- 쪽에 좀 집중돼서 예. 그럼 대사가 안 된다. 그렇죠. 내장 그렇죠. 비만이 조금 많으신 네. 상태셨고 네. 그 팔다리는 가는 상태지만 네. 저기 복부 쪽으로 집중이 되셨고 아, 키도 예. 165 이상이 되시는 그냥 조금 날씬한 중년 여성이신 분이셨는데 네. 옆쪽을 보시니까 확실히 차이가 조금 나시죠. 이게 후 사진이고 네, 전 예. 그다음에 네, 후 아. 예, 많이 감량이 되셨는데 네. 뭐 이분 외에 이제 요즘 최근에 저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분도 굉장히 많이 그 배둘레만 보더라도 네. 20cm 가까이 이내로 주셨지만 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멀어서 정확하게 숫자가 네. 지금 대략 처음에 예상했던 목표보다 예. 10kg 정도. 예, 저희 지금 감량. 모니터가 좀 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가까이 보시면 피디님, 이 맨 위에 이렇게 피디님, 숫자가 몇 어떻게 킬로그램이라고 마이너스 몇 킬로그램이라고 써 있는지 좀. 처음에 64라고 나오셨죠? 네네. 54.7. 54.7. 10kg 정도 감량하신 거죠? 정도 감량이 된 네, 거군요. 저게 일반적인 거고 네. 의학적으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 1년 내에 2kg 이상의 어떤 몸무게 변화가 있는 것을 그다지 좋게 여기진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갑자기. 그런데 예.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내가 방법을 써서 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기간도 좀 줄이고. 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100일 정도 기간 동안에 10% 정도의 감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60kg 정도면 100일 뒤면은 대략 6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는 해드리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 오버해서 다들 오세요. 대체로 더 많이 감량해서 네, 오신다고요? 대략 한 15% 정도는 감량하시는 것 같고요. 네. 90kg 대 내외하셨던 분께서 여성 예, 혹은 여성, 예. 예. 그 80에서 90 그러니까 80대 중반 네. 킬로그램대 중반에서 네. 60kg대 중반까지 가시는 경우도 보고는 있습니다. 예. 본인이 좀 힘들지 않을까 했다가 빠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면 속도를 더 내 가지고 네. 더 이제 하시는 경우도 이게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걸로. 네. 그 다이어트는 사실 기분하고도 연관이 저는 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성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기분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네,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분 같은 경우에 13kg 정도를 감량을 했었거든요. 첫 한 달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옷 사는 재미가 붙으신 거예요. 예. 네. 처음에는 이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금액이 얼마일까? 그다음에 내가 진짜 이 식사를 성공할 수 많이 있을까?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셨는데 네. 해보니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옷 사는데 돈을 펑펑 그러니까요. 쓰시면서 네. 계속 거울을 보게 되고 그게 즐거우니까 더 잘하게 되고 네. 근데 의외로 또 간혹 가다가 한 달에 한 4kg 정도만 감량하신 분들은 조금 자신이 떨어진 제 같은 경우는 사실 4kg만 해도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욕이 떨어지시면 약간 그 속도가 주춤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가 빨리 오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예. 다양하다고 보십니다. 그 보통 다이어트하고 네. 해독 다이어트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한방에서는 그냥 같이 보시나요? 어떤가요? 이 한방의 한약의 개념이 미네랄을 우리 몸 속에 그 충분히 공급한다는 그런 어떤 현대 영양학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현대 영양학적인 것으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조금 더 편하셔서 네. 그렇게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그 능력이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외부 그 식물체에서 나온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투여될수록 해독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양방에서 인기 있는 것도 비타민 주사나 이런 것들이 몸에서 어떻게 하면
해독을 하게 만들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듯이 한의학에서는 그걸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해독의 방법을 몸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한약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 자체가 해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한 집중적으로 타겟을 만들까 해서 타겟팅해서 공략을 할까를 하게 된 것이 지금 해독 다이어트 범주인 거죠. 공략이 부위별로 됩니까?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사실 복부 네.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하체 비만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저는 네. 오히려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조금 살이 많은 편인데요. 부위별로도 그 됩니까? 부위별에서 조금 강력하게 부위를 건드리는 방법은 네. 오늘 뭐 시간상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네. 그런 체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상체 쪽으로 유독 그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진단 결과를 봤을 때는 위장에 열이 조금 많이 몰리는 체질이었고요. 예. 위장에 열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음식 먹는 양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러면서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게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상체가 조금 튼실해 보이시고 건실해지. 네.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요즘 근래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체 비만이시거나 네. 골반 주변 그리고 허벅지 라인이 조금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네. 조금 그 여자분들이 코끼리 다리니 이렇게 네. 스스로도 표현하시던데 그런 쪽으로 살이 찌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진단 결과가 대부분 자궁이 조금 약하거나 대장 쪽에 조금 약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유독 과자라든지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그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 것들을 네.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오늘은 네. 그 전반적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네.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그 부위별이나 네, 네. 또 안 좋아하시지만 하여간 체질에 대한 네. 다이어트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네. 다룰까요? 네, 그러시죠. 예. 하시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검사 받았더니 네. 당연히 그렇겠지만 조금 감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약을 먹게 되나요?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적극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댁에서 하는 홈케어라고 보통 부르죠. 네. 이것을 저희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행동 수정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약을 먹거나 해서 해독을 적극적으로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이틀이나 3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몇 주 동안 심지어 네. 해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방법이 지나고 나면 한약을 지방을 조금 더 태우기 쉬운 그런 쪽의 한약들을 배합을 하거나 예. 내 체질에 맞게끔 하는 약이나 장 운동이 유독 안 되거나 변비가 있거나 하면은 간에서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장 운동을 시켜주는 약들을 이 사람의 생활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행동 수정요법인데 사실 그 기간을 설정드리기를 저는 100일을 아까 잠깐 네, 언급을 네. 드렸는데 네. 왜 100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몸이 단계적으로 바뀌어서 그게 안정화되는 기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네. 이제 쑥과 마늘만 먹어도 마늘. 100일 지나면 사람이 사람도 되는데. 짐승이 사람도 되는 판에 네. 체질이 이제 한방에서는 그 우리나라 동양학에 보면 네.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45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이라는 그 숫자라든지 네. 100일 동안 그 3일 그 작심한 것을 지키게 지키는. 되면 사람이 뭔가가 바뀌어요. 근데 절기가 45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게 2번을 바뀌게 되면 네. 내가 운영했던 그 체질이 2번 정도 구르게 되면 그게 유지가 더 잘 되는 네. 것이 뭐 저의 이론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네. 동양학에서 한의학이 출발했고 그것들을 그 완벽한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더라도 임상을 쭉 하다 보면 한의사들끼리 이야기하는 바가 있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이론상으로 믿을만하다.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100일 동안 잘 유지하신 분들은 요요도 훨씬 더 적습니다. 네. 예. 그래서 100일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있는 네. 편이고 이 100일 동안 잘 유지를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지금 이제 곧 5월이 시작될 거고요. 네. 5월 말 되면은 벌써 이제 짧은 소매 입기 시작해서 그쵸. 5월, 6월, 7월, 8월까지 요즘 민소매를 입는단 말이에요. 네네. 짧은 치마.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면 네. 늦 여름에나 성공하는 겁니까? 이제 시작하면 언제쯤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효과는 뭐 아까 같은 해독 같은 방법을 잘 거치게 되면 보통은 제가 첫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첫 일주일 동안에 보통 4에서 심한 분들은 6kg까지 감량을 하시거든요. 일주일 만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유지한 것을 내가 체지방을 얼만큼 떨어뜨렸느냐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네. 체지방을 더 빨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의 정체기가 왔을 때 네.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제시해드리고 네.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학생 때 공부를 해보면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금방 오르지 않죠. 조금 네, 오르는 것 하다가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50등까지가 있다면 30등에서 놀다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도 한 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30등에서 놀다가 네. 진짜 열심히 하면 갑자기 20등으로 올라요. 네. 그런 사람들은 20등에서 또 놀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별로 내가- 동의의 눈빛을 안 보냈죠. 성적이라서. 예. 예를 들어서 60kg일 때 놀던 분들은 네. 50kg로 감량을 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아. 그것을 쭉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 다이어트 단계적으로. 하면서 네. 가장 큰 부작용이 요요잖아요. 네. 다시 살이 찌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찌고 네. 뭐 그런 것들을 걱정하세요. 요요의 정의는 원래 10kg를 감량했을 때 10kg 이상, 뭐 12, 3kg를 더 찌는 것을 요요라고 하긴 하는데 여자분들은 원래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요. 뭐 사실 기간도 그렇고 투자한 것들이 너무 네, 아깝기 네. 때문인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행동수정요법 중에 100일이라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내가 처음에 음식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예. 허기만 지고 영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헛살이 더 찌고 네. 오히려 실패하기가 더 쉽거나 나중에 요요가 거의 뭐 다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한약 같은 적절한 영양과 전략과 작전을 짜게 대한 그런 영양소가 적당하게 투입이 되면 지방만 잘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더 쉽고 편안하면서 네. 어느 순간 식사를 줄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일일 일식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생활에 정착이 돼 버리는 거죠. 예. 그게 100일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이전의 생활로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요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일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해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한약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면 다들 성공하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 지금 일일 일식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일일 일식이라든지 또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네. 이런 다이어트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일 일식 같은 경우에 인류가 이렇게 세 끼를 온전하게 챙겨 먹거나 그 외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시기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음식이 풍족했던 시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그 옛날 문헌을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사람이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2끼 중에서도 한 끼를 제대로 먹었고 한 끼는 어느 정도 그냥 때우는 개념이라고 예, 하거나 예. 다른 한 끼들도 약간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한 개념으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DNA가 그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 3끼 정도로 세팅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잉 영양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겨나서 일일 일식을 하자고 된 거고요. 네. 3끼를 드시더라도 좋은 영양을 제대로 된 식사 생활 습관을 더불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일일 일식이나 일일 이식으로 줄여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단식이라고 하면 영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이 원래 단식을 하시는 거였고 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뭐 일주일이든 며칠간이라도 내가 식사가 딱 끊기게 되면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까지는 유발하지 않는 단계.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힘이 들죠. 네.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1일 1식이나 1.5식, 2식 정도를 맞추게 돼서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들이 편안하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1일 1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방법이지만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1일 1식이나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중간에 단식을 했다가 말았다가 단식을 했다가 말았다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일종의 네. 그것이 요요거든요. 예.
근데 요요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요요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일수록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표가 있으시다면 꾸준하게 감량을 한 후에 다시 내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이든 일일 일식을 하시는 게 맞지, 중간에서 계속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요요가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원푸드 다이어트. 그다음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예전에 그 서구에서 무수한 다이어트 방법이 많이 나왔을 때 한 가지 유행했던 방법인데, 한 가지 음식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제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굳이 영양 섭취 외에도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요즘 오색 깔을 5가지 색깔을 다 먹으라는 것이 한방에서 말하는 청적, 흑백, 황 이런 그 5가지 색깔을 다 골고루 섭취하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어떤 다른 큰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댁에서 남편분께 똑같은 반찬만 매일 갖다 줘도 화를 내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라고 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식사를 차단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그 체중 감량의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게 되면 굳이 원푸드를 안 해도 여러 가지, 저는 채소는 마음껏 드시라고 하거든요. 배가 고프면서까지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몸이 힘들면서 채소 같은 경우에 마음껏 드시면서, 특히 오색 채소를 여러 가지 드시면서 하시는 것이 해도 충분하게 다이어트가 되고 지방만 잘 빠지고 훨씬 건강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났는데도 피부도 안 처지고 주름도 안 생기고 훨씬 생기 있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원푸드를 하면서 내가 힘들고 나중에 피부 더 처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요, 채식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식주의자도 있어요. 그럼요.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기 반찬을 안 먹으면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쉽지 않나요? 쉽게 되지 않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지. 그런 경우에 내가 뭐든지 목표를 이루려면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굳이 고집한다면 체중 감량의 목표를 조금 낮추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육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DNA,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DNA가 육식 같은 경우에 매일마다 육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류 문화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대략 60g 내외의 육식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 맞는 육식이거든요. 1인분이 고기가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150g에서 200g 사이가 1인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손바닥만한 크기라면 60g이라면 반 정도가 사람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인류 문화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채식을 위한 치아 개수 대 육식을 위한 치아 개수가 채식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양이 지금처럼 굉장히 과다하는 것은 사실 내 몸에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상식과 전략과 전술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육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박용환 원장님 모시고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많고요. 들으시는 시청자들도 좀 개개인에 맞는 어떤 상담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그 체형의 부위별 좀 살이 좀 많으신 분들, 뭐 상체, 복부, 하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그리고 또 식습관별로 어떤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 중심으로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요즘 특히 유행이 부분적으로 더 슬림해지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이어트랑 병행해야 하는지,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제 2차 한방 다이어트 방송 다음 주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개개인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 그 댓글 달아주시거나 해시태그 박용환 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그 맞춤 1:1 컨설팅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